일본 정부,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대비. 독일, 러시아와의 갈등 가능성 경고. 우크라이나 장군, 지원 감소로 전략 조정 필요. 미군 병사, Y-76 수송기 격추 지휘 의혹. 오늘 우리가 전할 정보들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그의 측근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 연승을 거둔 후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노력에는 고위 정부 관계자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기관 및 전직 공무원들에게 외교 채널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소 다로 전 일본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모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올해 말 선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중국과의 일부 안보 및 무역 협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정확한 계획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들의 우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임기 동안 그의 행동과 발언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가 베이징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의 대만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일본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유지 비용을 도쿄에 지불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 대선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일 동맹 관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보고한 최신 NA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2월 1일 독일의 국방장관 아네그레트 크렘프-카렌바우어는 자국이 러시아와의 충돌 상황에 대비해 있지 않지만 그러한 심각한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루마니아의 군 지휘관들은 러시아가 NATO 국가들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투 준비 태세와 잠재적 충돌에 대비한 준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과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를 통해 군사준비 강화를 제안하며 NATO에 대한 공격 계획을 부인하고 공격에 대한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하로바는 또한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의 NATO의 군사훈련을 도발적인 행동으로 비판했습니다. 서방의 군사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무장력 최고사령관 발레리 잘로즈니 대장은 어려운 상황과 전략 무기의 부족을 경고하며 추가 병력 동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는 군사 동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논의를 거부했으며 일부는 동맹국으로부터의 의존을 비판하며 방위 전략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조사관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미사일은 2023년에 미국, 독일,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병력과 승무원을 태운 수송기를 공격한 목적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펜타곤의 전직 장교 카렌 우즈니악은 미국, 이스라엘, 유럽의 인력이 우크라이나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90명 이상의 복잡한 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방위 산업 계약자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의 전문가들이 직접 공격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국이 해상, 육상, 우주에서의 감시 능력을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유사한 시스템의 사용을 알 수 있는 높은 감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IL-76 항공기 사건은 우크라이나 측에서의 우발적인 격추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정보나 도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부정적인 정보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제안을 검토 중이며 이스라엘은 이미 동의했고 하마스는 최종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에는 전투 중단부터 포로 교환까지 3단계가 포함됩니다. 이 합의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전이 되며 미국과 영국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서한 지구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제재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정책과의 불일치를 반영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헝가리가 스웨덴의 NATO 가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양국 관계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소속 지니 샤힌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헝가리가 EU와의 54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 대한 양보 전에 정책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헝가리의 비활동이 미국과 NATO와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 가입을 시도했으며 핀란드는 성공했지만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튀르키예의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월 25일 스웨덴의 NATO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헝가리의 총리 빅토르 오르반도 스웨덴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의회는 2월 말에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더 일찍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볼턴은 강력한 외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공격적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헌법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논란이 많은 발언과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비디오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